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2023년 2차 대비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기출문제는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건 뭐냐면 달랑 뭐예요? 문제 풀고 답만 확인하고 해서는 절대로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은 꼭 그렇게 내지도 않는다고. 이번에 보셨겠지만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시험에서는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 보시면 한번 봐보세요. 첫 페이지에 첫 페이지가 아니나요? 좀 넘겨 보면 페이지가 없네요. 머릿말 다음에 보시면 이 책의 특징이 있죠. 2번 해가지고 실제 기출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기출해 보면 4번 2013년도에 4번 이건 뭐냐면 실제 뭡니까? 사건을 낸 것이야. 제가 사건이나 표현하는 거. 응? 자살 카페 사건 뭐 이런 건 빨리 속도로 넘기면 됩니다. 근데 신경 써야 될 것은 근데 2009년 일반 1처에 보면 뭡니까? 자살 방조죄 그 성립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고의를 써놨지 않습니까? 고득점 하려면 이런 판례 이유를 잘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작가 인쇄 사건 부작위한 뭐예요? 처분행위를 인정해서 사기죄 인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때려 그렇게만 냈는데 뭘 냈다고? 부작위한 처분행위 뭡니까? 성립 요건을 냈었다고. 그래서 기망을 당해가지고 뭐예요? 자신의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채권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 이것도 뭐가 된다? 부작위한 처분해가 된다. 그래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 보면 달랑 사건 번호나 적어놓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해설에 제가 딱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가로 1번도 읽어보고 해설에 대가로 2번도 읽어봐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또 아직 출제가 이렇게 이건 두 번 다 왕복으로 출제가 됐지만 1번이 출제됐다면 대가로 2번이 이제 출제되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만 풀고 답만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고득점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가 넘겨보시면 뭐 사실관계 수록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비교 의사 판례 정리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좀 비교 판례 오늘 한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이런 거 있네요. 이것도 읽어보시고 의사 판례인 거 정리하시고 됐습니다. 그 진도는요, 강론, 그 다음에 총론, 그 다음에 형소법 이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물론 방송국 사정상 변경될 수 있는데 그래서 3주 우리가 8주 강의니까 2주. 근데 형소법 잘 못하시니까 좀 한 것도 3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배운 순서대로 강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데 쉬운 파트는 좀 띄엄띄엄 풀어보도록 할게요. 쉽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또 조금만 응용하면 틀리니까 살인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잘해.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 해가지고 이걸 이 파트를 뭐 얕보고 혼자 공부하려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금방 어려운 재산죄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의 죄 36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살인죄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부터 니을까지 옳고 그름. 기억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 이런 건 뭡니까? 제가 목적 의도 필요 없다. 맞아 틀려요?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며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 목적 의도는 필요 없다. 뭐만 있으면 충분하다. 인식 애견만 있으면 충분하다. 여기도 이제 해설을 봐야지. 맞는 지문으로. 살인죄의 고의는 목적, 의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식, 애견만 있으면 족하다. 인식, 애견 동그라미, 목적, 의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미필적 고의 나오면 다 통과.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이것도 사실관계 낸 겁니다. 살해의 대가지급
약속 사건. 살인, 애비죄, 인정할 수 없다는 틀렸네요. 이것도 사실관계, 살해, 대가지급, 약속 이 단어를 외우라고. 물론 일부러 이제 총론 문제로 뭐예요? 살해 말고 뭐 해설 이론 파트를 좀 보셔야 돼. 나온 보기라고. 지금은 뭐 살해, 대가지급, 약속 사건, 살인, 애비죄, 인정 부정 나왔으니까 틀렸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살인 미수죄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비입니다. 아직 살인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살해의 대가지급, 약속 사건.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 관계는 법률상 관계를 의미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속 살해는 누가 누구를 죽인 경우다? 이거 막 단톡방 보니까 강산섬 형사법교실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막 사람들 헷갈려하더라. 물론 헷갈리긴 하지만 부모님이죠. 자, 법률원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혼인 왜 이렇게 주어집니다. 오케이? 근데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야. 직계존속 앞에 뭐가 숨었어요? 법률상. 오케이? 그런데 자는 엄마하고 관계에서 엄마가 뭐라 하더라도 이 부모님들이 혼인관계예라 하더라도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직계존속이 됩니다. 법률상. 생부는 인지를 해야 된다고. 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내지도 않아. 혼인관계에다 혼인신고하지 않았다. 근데 법률상 직계존속해야 된다. 오케이. 그런데 자는 생모하고 관계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직계존속이 된다. 그래서 출생시켰다 해서 생자를 씁니다. 얘가 이 엄마를 죽이면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 일단 법률상 직계존속이 된다고요. 출생과 동시에. 얘는 뭐가 있어야 돼? 인지해야 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인지 않은 걸 푼다. 좀 이따 더 나오면 더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한다. 오케이. 슬래시 혼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 인지 필요 없다니까? 출생신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고.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되니까 존속살해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남녀가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다. 그 사이 이영아가 분만이 되었다. 이건 이제 거꾸로죠. 자가 죽인 게 아니라 뭐예요? 부모가 자를 죽인 겁니다. 또 똑같아. 영아 살해는 이 부모가 뭐예요? 법률상 직계존속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죽임을 당하든 죽이든 법률상 직계존속이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의미할 때 생부입니다. 동거남은 인지하지 않았으니까 법률상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는 법률상 직계존속이 아니야. 그래서 뭐가 된다? 보통 살인죄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동거남이 남자가 동거남이죠. 영아 살해의 주체인 법률상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분도 좀 보셔야 되겠네요. 제왕절개 수술. 언제나 이건 작은 따옴표로 나온댔죠. 의학적으로 또는 규범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했고 수술이 필요했던 시기. 분만의 시기 같은 말이 사람의 시기입니다. 사람의 시기로 볼 수 없다. 이건 사람 시기로 볼 수 있다는 건 검사 주장이랬죠. 너무 많이 기본이죠. 피고인이 살인의 범위를 부인할 경우 속없이 이런 거 다 외우지 말고 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 언제나 고의는 언제 있어야 돼요? 범행 당시에 있어야 돼요. 살인의 고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죠. 이걸 유식한 말로 행위와 고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행위 당시에 살인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 그러면 범행 전의 사정과 범행 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때 살인의 고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종합하여 그러면 좋은 말이다. 그래서 99%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특히 형소법 시험에서
어, 긴급체포 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사정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얘는 종합이 있지만 얘는 X야. 아시겠어요? 걔만. 그냥 행위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체포 당시. 네. 그래서 종합하여 나오면 그 빼고는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영아 살해. 살해 저 봐요. 살인 의제는 총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250조 1항 한번 해볼까? 천천히. 보통살인 2항 전속살해 251조 영아살해 252조 1항 촉탁승낙살인 2항 자살교사 방조 253조 유괴 유력에 한 살인죄 이 중에 보통살인 그 다음에 전속살해 얘랑 똑같이 처벌하는 범죄가 뭐예요? 보통살인죄형 또는 전속살인죄형으로 처벌하는 게 유괴 유력이 한 살인죄 그렇게 우실했지 않습니까? 좀 펴세요. 네, 253조 유괴 가운데점 유력이 한 살인죄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 250조에 의한다. 이게 형벌이야. 형법의 양대 산맥은 범죄와 뭡니까? 형벌이죠. 범죄 이름은 유괴 유력이 한 살인죄입니다. 근데 형을 안 써놨다니까. 형이 제 250조에 의한다야. 제 250조처럼 처벌한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이상 지금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 형이 없다고. 253조는 그 형이 이거예요. 죄명은 무슨 죄인데? 유괴 유력에 한 살인죄인데 피해자가 일반인 경우에는 보통 살인죄형으로 즉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이라면 존속살해죄형으로 사형무기 7년을 처벌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자체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답으로 떴어요. 예비모를 처벌하는 것은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그 다음에 이것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유괴, 유력이 한 살인죄. 이게 논리적이라고. 3가지. 나머지 살인은 미수는 처벌하지만 예비모는 벌하지 않습니다. 왜지? 보통살, 존속살, 유괴살. 네? 그래서 예비모 특히 잘 나옵니다. 예비모를 처벌하는데 X. 그 다음에 자연분만의 경우죠. 자연분만의 경우는 뭐다? 네, 분만시요. 진통시 또 같은 말이 분만 개시시 분만이 아니라 얘가 지금 밖으로 나오려고 엄마한테 주기적인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분만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다. 오케이? 진통설 또는 분만 개시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분만 개시지 분만 시는 틀려. 그다음에 그래서 맞는 말이죠. 미음 사람을 살해한 자가 슬래시 여기까지 뭡니까? 살인죄. 그다음 뭡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했다. 그러면 사체유기. 이런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제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부정이 되면 공식 실체적 경합법입니다. 이 두 번째 행위가 별개의 범죄가 되는 것이니까. 그죠? 두 번째 행위가 두 개 행위잖아. 그다음 죄가 되는 것이니까. 두 개 행위로 두 죄가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실체적 경합법이야. 불가불적 사후행위 부정 그러면 공식 실체적 경합법 관계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에티그 다음 봐보세요. 해설에 오십니다. 예비인물 처벌한 범죄 밑줄 보통살인, 존속살해, 유괴, 유력이 한 살인죄만 예비인물을 처벌한다. 오케이? 밑에도 미음의 해설에 보면 뭐다?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실체적 경합법입니다. 밑줄. 3번 다음 설명주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제가 풀어봤습니다. 그죠? 1번 질문을 특히 풀어봤다고. 보통 살인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생각나신가요? 제가 김보은 양 사건
의붓아버지의 살해 사건 예를 들면서 실제로 뭡니까? 의붓아버지의 살인 사건이 살인죄 유죄를 인정하면서 최초로 집행유예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때렸어. 응? 여러분 그 집행유예를 때리려면 송구하려면 송구하는 형이 몇 년이야 돼요? 아니지. 보세요. 62조 1항. 좀 봐요. 이번 시험에도 선고유예 내가 그렇게 일자벌 59조 먼저 봐보세요. 선고유예. 선고의 대상이 되는 형은 뭡니까? 열심히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문제만 달랑 풀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그럼 카트라인 금방까지는 가는데 절대로 뭡니까? 고득점 할 수 없어요. 살인적인 점수야 사실은 232 여자분들만 어떻게 맞아 그걸. 많은 사람 있잖아. 안 그래요? 남자 220 견적이 안 나온다니까. 85, 170 형법이 50점 다 맞아야 되네. 그래 다 합격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대충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아무리 시험이 쉬워도 아무리 쉽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2차 시험을 겪으면서 작년 수험생들이 공부를 겁나 많이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부담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짜 다 법 과목만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진짜 순수히 이 세 과목 가지고 대결하는 것이니까 더 많은 시간을 이 과목에 투자하고 옛날에 영어를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뺏기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 또 법 과목만 가지고 대결하니까 또 변수도 없고 옛날에 뭐라 그러죠? 영어 국사는 100백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환산 점수를 하지 않습니까? 100점 형법 100점 맞아도 보면 70점 정도 돼. 그러니까 영어 잘하고 국사 잘하면 형법만 70 맞아도 다 합격이야. 근데 그게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은 영어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더 좋은 것이 와닿아 됐어요. 59조 보면 1항에 선고의 대상이 되는 형이 있죠. 이번에 답으로 떴다니까 형벌론 문제로 선고의 대상이 되는 형은 제가 일자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1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 자격정지, 벌금 거의 다 구류 이걸 살포시 넣어놨다. 구류는 안 된다니까 일자벌을 선고해라. 그러니까 온 신경 써서 열심히 들으세요. 아는 단어라 해서 흘려버리지 마시고 조금만 바꾸면 틀려버리면서 그만하게 제일 처음에 기출을 들으실 적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시겠죠? 건방진 것은 저리 버리시고 나중에 합격해서 충분히 지금 난 아직도 공부할 게 많다. 실제로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할 게 되게 많다. 못한 사람이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래서 62조 보시면 집행유예죠. 집행유예는 5.3 불고기 그랬습니다. 제가 5.3 500만 원의 벌금 이건 먼저 사실 이게 더 중요해. 그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를 선고할 경우야. 선고할 경우 이 말이 선고형 기준이다 이 말이야. 법정형이나 처단형 기준이 아니라 둘 다 그렇습니다. 선고에도 선고형 기준 일자벌이. 그다음에 5.3도 뭐예요? 선고형 기준. 오케이. 이렇게 때때로 계속 형벌 파트는 좀 자주 봐줘야 돼. 조문 몇 개도 안 되는데 이 조문 문제가 답으로 많이 출제되고 근데 우리가 막 약간 소외하거든요. 소외시하니까 이 파트는 왠지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나와 꼭 형벌 파트는 한 문제 두 문제가 됐어요. 원리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때 이미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가능하더라. 근데 선고유예를 때리려면 징역과 금고는 3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선고할형이 3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 그래서 징역 3년. 그다음에 집행유예 기간은 이 말은 맞이 틀려요. 집행유예 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1년부터 5년 사이에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년부터 5년 사이에.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3년이야.
늘어났어? 나 모르게? 봐보세요. 59조 이하가 선고해라니까요. 딱 고정입니다. 2년. 응? 선고의 기간이 몇 년? 2년. 2년 맞죠? 보관처럼 헷갈리지 마시고. 집행유예 기간은 몇 년? 1년부터 5년 사이에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고의 기간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면 X입니다. 딱 고정 2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가능하다. 실제로 김모녀한테는 그러니까 최고로 뭡니까? 마진 한계로 때린 거야. 선고할형 징역 3년. 난 집행유예 기간은 뭐예요? 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유예 때리지만 최고로 세게 때린 거라고. 5년. 그래서 이걸 일부러 언급한 이유는 3년, 5년을 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살인. 여기는 존속 붙일 수 있는 범죄. 해설 한번 봐보세요. 이걸 그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해설 있나요? 예, 이건 둘둘에 없습니다. 두 문자 없습니다. 너무 쉬워. 살인, 상해, 숨쉬고, 폭행, 협박. 협박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랑 유기랑 누가 매치가 돼? 폭행, 협박 좀 비슷하죠. 어감이.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뭐에서 벌였다? 학대에서 벌였다. 학대, 유기. 오케이? 둘 단순 암기입니다. 근데 시험이 좋아하는 게 있어. 나머지 죄들은 없겠지. 근데 속없이 어떻게 또 나머지 존속 없는 범죄가 존속절도 없고 한두 것도 없지. 근데 그건 꼭 외우라고. 존속 약취유죄는 없습니다.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에도. 존속 약취유죄 없다.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존속 과실범 없습니다. 또 존속 재산범죄 없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친족 상도례는 있지요. 재산범죄. 근데 일반 사람 물건 훔칠 때보다 아버지 물건 훔치면 더 가중처벌에 그런 건 없다고. 그래서 재산범죄 없다. 그런 말 있는가요? 해설에? 있잖아. 재산범죄, 과실범, 약취유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뭐다? 약취유인죄는. 존속 약취유인죄 이런 건 없어. 왕별해 두세요. 3번에 1, 2번 다시 보면 살인상해, 폭행, 약취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역시 답이 아니라 약취유인죄 끼어 있잖아. 출제자들이 유독 좋아하는 죄가 정해져 있다고.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말을 하잖아요. 약취유인죄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이야. 살인과 상해, 폭행까지는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되는 걸 외우시라고. 살인상해, 폭행, 협박, 과체요, 체포감금, 학대, 유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한 경우에는 긴급 피난으로 허용이 된다. 지금은 다툼인 경우 판례에 가면 그러면 맞는 건데, 여러분 이제 긴급 피난 그럼 뭡니까? 판례 2개가 있댔죠. 제가 긴급 피임, 피족의 양식장 사건, 임신의 주석이 모체의 건강 해칠 우려가 현저한 사건. 아무튼 이건 타인을 위한 긴급 피난의 애입니다. 그다음에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일시 장소 똑같다. 근데 피해자가 다르다. 그럼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 여러분 살인죄도 그래요. 피해자 머릿수별로 성립합니다. 상해죄도 그렇게 성립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아. 피해자별로 성립하는지는. 갑돌이가 A, B, C 3명을 상해했다고. 목적도 똑같고 뭣도 일시도 똑같고 장소도 똑같습니다. 목적도 똑같고. 피해자가 다르면 3명을 했다면 수개 상해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봐요. 수재가 있는데 이걸 한 개 행위로 수재를 포함하면 상경, 수개 행위로 수재를 포함하면 실체적 경합범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피해자별로 성립한다. 여기까지 누구나 알아. 그 다음에 이건 상경이에요, 실경이에요? 우리 판례가 봐봐요. 그래서 끝났지 않습니까? 해설 봐요. 틀려서 그대들이 말한 거.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슬래시
하나 더 말해. 환경이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상경이라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하나 더 말한다고. 실체적 경합법. 제가 원펀치 쓰리강냉이가 아니라 했잖아요. 세 명의 이빨을 부러뜨리는 거 한 번치로 안 된다니까.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그래서 뭘로 풀어요? 실체 경합법까지 아셔야 됩니다. 수재 중에 수경이로 평가한다. 아, 제가 했어요. 강의실에 어떤 놈이 들어와가지고 A 때리고 B 때리고 나 때리려다 불쌍하니까 봐주고 C 때리고 한가만에 으르르 한 게 아니라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라고. 오케이? 근데 이게 수경인간 겁나 어렵다니까. 출동한 두 명의 경찰은 뭡니까? 차례로 폭행한 것은 내가 출동한 두 명의 경찰을 차례로 때렸어. 그것도 공무집행 방해죄도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두 개의 공무집행 방해죄 같아. 또 우리 판례가 차례로 폭행한 것은 그 차례로가 나와 또는 순차로 한 개로 보자 그래. 상상적 경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안별 외우셔야 돼. 재수는. 뭐 이건 일시 장소 목적 똑같다. 근데 패자가 다르면 실경이다 이렇게 외우십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4번 아주 사실은 좋은 문제입니다. 옛날 문제긴 하지만 이 총론에 나오는 살인죄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가 한 것이에요. 기억은 제가 형수 조카 사건 그랬죠? 누가 죽었어요? 발음을 정확히 조카. 오케이. 내가 말했어요? 조스가 어? 아, 멸치가 상어를 만만하게 보는 이유. 했어? 벌써 써먹었대. 그래서 멸치가는 제가 붙인 거예요. 상어를 만만하게 보는 이유. 조스로 보니까. 오케이? 아무튼 족합니다. 참 깨시라고 지금 뭡니까? 이 이미지가 악화가 되면서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형수 조카 사건 사실의 착오입니다. 인식하는 사실은 형수 사례, 발생한 것은 조카 사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죠.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문제도 풀고 아니 구체적 우리 판례 중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인정 판례는 김밥 콜라 사건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내지도 않았거든. 사실의 착오 문제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인과관계 문제로만 내지. 아니 타우파 조직원인 줄 알고 뭡니까? 셋바이퍼 나수는 난자 난다 있는데 아니어야. 그러니까 명중해야 되는지 객체의 착오라니까요. 방법의 착오는 뭐예요? 빗나가야. 내가 생각한 놈이 지금 빗나가. 여기는 지금 빗나간 거라고. 이걸 내가 도련님인데 형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쏘나 몽둥이 휘둘렀는데 빗나가가지고 조카가 맞아서 죽어버렸다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법정적 부합수를 취하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상관없다. 법적으로 발생 사실의 고의 기수를 그러니까 법정적 부합한다 이 말은 법적으로 일치한다 이 말이야. 살인 대 살인이잖아. 오케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착오는 이번 시험에도 물론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파트 정복을 좀 하세요. 아무튼 조카에 대한 살인죄 인정입니다. 조카 이름 비네요. 응? 맞아요? 가부 조카인 비. 조카에 대한 살인죄. 이때 형수에 대한 살인 미수는 어떻게 돼요? 별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때 조카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넘겨주고 자기는 펑 죽는다 그랬어.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뭡니까? 이게 김밥 콜라 사건입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논점이 일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살인의 고의 인정입니다. 두 번째 논점은 인과관계 문제입니다. 즉 행위자의 행위 플러스 피해자의 과실이 결합이 돼서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내가 피해자 행위를 했어요. 행위자 행위 플러스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해서
결과가 발생했다. 이때 피해자 행위로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따질 적에는 행위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좋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더 쉬운 건 유일한 원인이 아니어도 좋다. 행위가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다음에 여러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객체의 착오라고. 인식한 사실은 타우파 조직원 살해 발생한 것은 조직원 아닌 자에 대한 살해. 그래서 음식물이 김밥입니다. 콜라입니다. 인과관계 인정. 논점을 좀 알아. 친절하게 제가 써놨잖아요. 기억 해설해 보시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다. 너네 보면다. 인과관계 인정이다. 논점이. 그 다음에 디귿은 체육교사 주교사 사건이죠. 또 뭡니까? 논점은 인과관계 인정. 또 하나의 논점은 부작위한 살인죄 인정. 오케이? 그 다음에 닐은 뭐예요? 부작위한 살인죄. 조카 익사 사건. 조카도 나오고 익사도 나와. 안 나온 거예요? 어디에요? 마지막에 있구만. 다행이다. 조카 익사. 조카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아까는 형수 조카. 여기는 조카 익사. 부작위한 살인죄 인정. 보증적 주의 인정입니다. 여기다가 뭐예요? 보증적 주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즉 자기 의무를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여기서는 어디서 구해요? 법법선 신사조 중에 헤이 법법선 신사조 중에 어디서 인정합니까? 어디서? 보통 선행행위에서 구합니다. 위험, 익사의 위험이 있는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으로 유인했지 않습니까? 위험 발생 원인행위. 좀만 하는 분은 선행이라 적어두세요. 선행행위로 인한 자기 의무 인정. 선행행위. 그러면서 선행이가 뭔가 한번 생각해봐야지. 위험 발생 원인이 된 행위. 에이 평택. 우리 형법에는 선행행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 OX. 좋습니다. 있습니다. 18조가 뭐예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평택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의무가 있거나 1.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의무가 있거나 2.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를 뭐? 야기한 자. 오케이? 2가 뭡니까? 선행 행위자입니다. 위험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를 선행 행위 그래. 아시겠죠? 그것도 알아두시고. 물론 뭣도 선행행위예요. 아까 주교사 사건도 선행행위입니다. 주교사 사건은 아파트 유인 감금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뭡니까? 정신병자를 감금한 사건 헷갈리면 안 돼요. 걔는 제명이 뭐예요? 감금치사입니다. 정신병자를 차량에 감금한 사건. 여기서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된다. 판례도 나왔고. 됐고 5번. 5번은 무슨 사건? 안 떠올라? 낯들고 접근한 사건. 또 낯들고 다가선 사건. 두 가지 멘트. 이거 또라이 판례라고. 그러니까 낯을 피해자 목에 들이댔다면 누구나 실행에 착수인 줄 안다. 일단 결과는 발생 안 했으니까 기수는 아니죠. 실행에 착수 여부에 따라서 미수냐 예비냐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그 시험용 판례야. 여러분 살인의 미수를 인정한 판례가 얼마나 많겠소. 근데 교수님들 책에 소개되고 또 우리 수험서 교재에 소개되는 것은 이게 시험용 판례라고. 약간 또라이 판례?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 시시끌면서 낯들고 다가섰다니까 피해자 목에 들이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제지시켜 피해자가 놀래 도망가버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실행 착수를 인정했다. 시험용으로 암기를 하라고. 논리적으로 이건 해서 논리적으로 실행 착수 인정을 했다고. 그래서 낯들고 다가섰다. 낯들고 뭐 접근했다. 실행 착수 인정이니까 죄명 살인 미수. 오케이. 아까 했습니다. 아까 안 했네요. 2번은 제가 뭘 했어요? 결국 딴 데 말하던데 결국 살해한 사건.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한 사건이에요.
아니 동생이 실제로 동생이야. 형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하고 준비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다 결국은 죽였다고. 여기는 뭡니까? 피해자가 몇 명이에요? 동일인. 그럼 문제가 된 거야. AB도 인정하고 미수도 인정하고 그럼 기수도 인정할 것이냐? 아니다 그래. AB, 미수, 기수 이걸 다 합쳐서 포괄하여 살인 기수 하나만 인정하자. 네?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서 공격을 해서 미수에 그치다 그 목적을 달성했다. 결국 살해한 사건 느낌이 안 오면 결국은 넣어야 되는데 결국 살해의 목적을 달성한 사건. 결국을 넣어. 결국 살해의 목적을 달성한 사건.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키. 뭘로 처벌해야 된다고? 경합범이라. 여러분 포괄일죄라는 것은 몇 개의 행위를 말해요? 일죄인지는 누구나 알지. 뭘 포괄해? 수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한다. 봐봐. 별것도 없어. 계속 이제 재수가 막 문제만 수행위가 있어. 이건 쉽죠. 수행위가 일죄 수재가 되면 뭐라 그래? 실경이라 그러지. 그죠? 수재인데 한 개이면 상경이고 수재가 수경이면 실경 아니요? 근데 수경이가 일죄라니까 되면 뭐라 그런다고? 포괄일죄. 수경이를 포괄하여 일죄. 오케이. 수경이를 포괄하여 일죄. 수경이가 일죄가 되면 포괄일죄야. 수경이가 수재가 되면 실체적 경합범인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경합범이 될 수 없다야. 결국 뭐가 된다고? 수경이는 있잖아. 경합범이 될 수 없으니까 당근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지. 이럴 필요도 없이. 그다음에 3번 통과. 존속살해 됩니다. 이 말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존속살해죄 객체는 법률상의 직계 존속이어야 된다. 오야. 그런데 자가 인지하지 않는 생모를 살해하면 법률상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것이 된다 이 말이야. 출생과 동시에 법적인 엄마가 된다니까. 됐고 제한결계 수술. 여기는 작은 따옴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결계 수술이 가능하였고 필요했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 오케이. 넘기십니다. 답으로 떴잖아요. 워낙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6번. 6번에 보면 뭡니까? 예리한 칼로 이거 잘 나오더라. 가슴 부분을 뭡니까? 찔러. 자심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죠? 자심실 우심병 몰라. 아무튼 좌측 심낭까지 절단했다. 살인이고 인정. 모르시겠으면 있잖아요. 살인의 고의 파트에서 모르는 판례들이 나오잖아. 그럼 다 인정이야. 살인의 고의 문제로 출제됐을 때 부정한 것 살인으로 막 나왔을 때 두 개 외우시면 된댔어. 낙산 비치호텔 자살 가장 사건. 낙산 비치호텔 안 나오죠. 자살 가장. 그다음 하나 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 사망시킨 사건. 그 적어드렸는데 첫날에 이 두 개 빼놓고 무슨 사례가 나오잖아. 다 인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 모를 때 잘 나와. 난 피고인 살인의 범위를 부인할 경우 범인 당시 살인의 범위가 있는지 시험이 좋아하구나. 근데 지금까지 이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별로 안 바꾼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한다? 여러분이 스스로 틀려서 그렇지. 막 그냥 사지선다를 떼우는 용도로 냈는데 말이 겁나 어렵고 해서 범행 전과 범행 후에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 사정 종합하여 동그라미 하면 되지. 형수 조카 또 나왔네. 조카에 대한 살인죄 통과. 4번 이거예요.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지금 화물 자동차에 임산물이 적재되어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아무리 자기 나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나무를 별치하면 부정한 임산물이 된다고. 훔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 자동차 승강기에 뛰어올라 정찰을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 사망시켰다. 이거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 사망시킨 사건. 살인고의 부정. 이게 말입니다. 때는 바야흐 1957년도 판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으로 떴네. 오케이? 하나 더 뭐가 있다고요? 자살로 가정하기 위하여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린 사건. 물론 얼마나 많겠습니까? 살인의 고의 말고 폭행치사만 인정하고
두 개만 머리에 넣더라고. 자살 가장 사건. 둘 다 죄명 공통적으로 상해치사입니다. 얘도 경찰관은 폭행하여 추락 사망시켰다. 폭행치사 아니에요. 자, 판결문 봤어. 상해치사야. 상해치사. 죄명 안 중요합니다. 근데 궁금해. 여러분 그 상해 고의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너그럽다. 상해 원인이 된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폭행이나 죄지만 실제로 상해치사를 인정했다. 그 다음에 네, 시간이니까 좀 더 풀어볼까요? 7번 1번 통과 2번 통과 3번 너무나 중요하죠. 강도가 베개로 3분간 눌렀다. 분수도 안 속여. 내가 뭘 걸지? 예, 걸 건 없고 3분 꼭 이렇게 나온다. 제가 3분 10초 눌렀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고 인정. 강도치사 X 죄명으로는 강도 살인까지 답으로 떴네. 그래서 4번은 키워드가 뭐예요? 살해할 대상 인물이 결정되지 않았다. 살인 내비죄가 되기 위해서는 타켓 스펠링 뭐예요? 아는 단어 나왔어요? 타켓이 대상이 확정될 것을 외한다.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신의 간첩 활동을 방해하는 자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예요. A라든지 A 또는 B라든지 이렇게 확정이 돼야 된다고. 이건 특정이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다. 간첩 행동을 저해하는 자를 살해할 의도로 하다. 그럼 방해할 자가 정해져 있지. 누군지 아직 모르잖아. 방해를 누가 할지 어떻게 알아야지. 확정 안 된 겁니다.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AB죄 처단할 수 없다. 오케이. 그다음에 미음 통과. 2번 영아살인죄의 객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다. 오케이. 구별해 드릴게. 영아유기죄도 있습니다. 영아유기죄는 그냥 영아야.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가 안 붙는다. 그래서 영아살인죄 영아보다 영아유기죄 영아가 더 높게 인정이 된다. 안 써놨네 제가? 조금만 써놨네. 그럼 써야지. 좀 봅시다. 272조가 뭐예요? 보라고 지금 뭐 의문형으로 들려요. 보라는 의미지 지금. 명령형이야. 272조 보면 뭐예요? 영아유기죠. 여기는 똑같아. 동기까지 다. 그런데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영아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젖 먹는 아이는 분만 중도 아니고 분만 직후도 아니잖아요. 근데 젖 먹는 아이를 어디다 버려도 영아유기죄 된답니다. 저거 드시고 여기다 272조 밑에 있구나. 봐봐요. 2번 해설이 넣어놨죠. 역시 좋은 교재야. 저자를 감탄케 하는 스스로. 그래서 272조 영아유기죄 객체는 그냥 영아다. 해설에 밑줄 작업 좀 해두시라고 또 안 읽어볼 거잖아요. 그다음에 3번 유괴 또는 이력으로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는 자살 교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봐보세요. 253조 지금 여기 해설이 넣어놨으면 여러분 안 볼 줄 알고 전조의 경우에 전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조문집을 좀 보라는 것이야. 전조가 뭔지도 모르잖아. 252조 1항 촉탁승낙살인 2항 자살교사 방조입니다. 아시겠어요? 뭐라고 났습니까? 전조의 경우에 유괴 또는 이력으로 1. 촉탁승낙하게 하거나 여기는 촉탁승낙살인과 관련되는 것이야. 두 번째 자살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건 자살 뭐예요? 교사 방조와 관련되는 거. 그러니까 유괴나 이력이 1과 2를 다 수식합니다. 유괴나 이력을 써가지고 뭐라고요? 촉탁승낙하게 하거나 유괴나 이력을 써가지고 자살을 결심시킨 놈은
너 초탁승낙 살인죄나 자살교사 방지죄 처벌하지 않겠다고. 범죄율이 뭐가 된다? 유괴, 이르게 한 살인죄가 되고. 형은 따로 없다. 피해자가 일반이면 너 보통 살인죄 형으로. 그러니까 이거로 헷갈리면 안 돼. 범죄 이름은 저도 옛날 공부할 때 헷갈렸어요. 유괴이르게 한 살인죄야. 형법이 범죄 형벌이잖아요. 범죄 이름 유괴이르게 한 살인죄인데 형은 없고, 형은 피해자에 따라서 피해자가 일반인이라면 보통 살인죄 형, 사형 무기 7년. 아시겠어요? 5년. 중요한 건 아니고 몇 번이 똑같은 말을, 사형 무기 5년. 지네 아버지한테 유괴 이력을 써가지고 뭡니까? 자살을 결심시키면 범죄 이름 뭐예요? 유괴 이르게 한 살인죄. 형은 존속 살인죄 형으로 사형 무기 7년으로 이 말입니다. 형이야 사실은. 형이란 말이라고. 이게 제250조 예에 의한다. 제250조처럼 처벌한다. 보통 살인죄 또는 존속 살인죄의 형처럼 처벌한다. 이해되시죠? 대충 알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뭔 말인가. 그래, 답으로 떴네. 자살교사 250조, 252조 2항이 아니라 제250조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형벌이다. 아, 4번 시험이 연락 좋아하구나. 네? 성모 살해하면 존속 살해다. 그다음에 9번. 9번은 1번은 뭡니까? 살해 대가 지급 약속 사건. 아니, 살해 대가 이 단어가 다 들어 있다니까. 네 단어네. 살해 대가 지급 약속 다 들린가 볼까? 살해 대가 지급 약속 다 들어 있잖아. 더 이상 뭘 바래? 외우면 되지. 결론이 중요하다고. 죄명이 살인 예비죄. 틀렸고. 이것도 계속 나오네.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여기는 또 뭐예요? 아까는 피해자별로 성립한다 뭐 이렇게 냈잖아요. 그 앞에 자르고. 근데 제가 뭐래요? 피해자별로 상해죄를 구성하고 뭐라는 됐어요? 한개인과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이 말만 했지. 여기 좀 응용했어. 그러니까 상경이 아니라 뭐라고? 실경이다 그랬잖아. 아니, 일단 뭐 피해자별로가 성립한다 이 말은 수재다 이 말이죠. 근데 한개인으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한개인가 아니다 이 말이지. 수개이다. 즉 실경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뭡니까? 포괄일지를 구성한다. X. 아, 이거 제가 말한 스토리 우리가 강의를 열심히 하고 듣고 있는데 어떤 놈이 또라이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A 때리고 펀치 날려서 이빨 부러뜨리고 B 때리고 이빨 부러뜨리고 나 통과. 너 반장 C 때리고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뭐다? 실체적 개합범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시장소 목적은 똑같다. 응? 말 빨라요? 일시장소 목적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다르다. 피해자별로 상해죄가 성립한다. 단 이건 원펀치가 아니다. 쓰리펀치로 쓰리강냉이야. 수갱이. 이 말 이해가 되나 몰라. 쓰리펀치 쓰리강냉이 수갱이다. 그냥 실체적 경합범이다. 계속 나오잖아. 조금씩 바꿔서. 그러니까 좀 응용에 대비하려면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말은. 그 다음에 암기. 암기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해 없이 암기하면 그냥 똑같은 것만 맞춘다고. 3번.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야, 입양이랑 인지랑은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인지는 저 봐요. 이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인지죠. 피를 나눴어 안 나눴어요? 나눴죠. 피를 나눴다고. 응? 근데 피를 나누지 않은 자식을 그죠? 피를 나누지 않은 자를 법적인 뭡니까? 아들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입양이죠. 입양. 응?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야. 그런데 보세요. 보통은 사람들이 다 판례가 그냥 제일 처음부터 뭡니까? 입양을 신고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옛날에 좀 입양이 터부시 되는 시절이 있어가지고 일단 뭐래? 자기 친자시라고 신고한다고. 이걸 뭐라 그래? 친생자 신고라 그래. 어려운 말로. 이건 허위 신고야. 타인의 자를 이렇게 나와. 피를 나누지 않은 남의 아이를
뭐라고요? 여기 남의 아이 아니다. 생부라고. 자기 아이지. 남의 아이를 뭐 친자식으로 신고했다. 무효. 허위 신고니까. 근데 이게 남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입양. 처음부터 입양 안 하고 여기는 친생자 신고를 했다. 입양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는 주어져. 입양의 요건을 구비했다 그러면 법적인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입양 요건을 못 구비했다 이렇게 또 주어진다고. 그럼 뭐예요? 친생자 신고는 허위 신고니까 무효고 입양 요건을 못 구비했으니까 입양 신고도 안 된다고. 남인 남이야. 근데 그 자식이 커가지고 그 부모를 죽인다니까. 보통 살인죄가 돼. 한번 보세요. 피해자가 버려진 영아를 타인의 자조 영아인 피고인을 주워다가 기르고 그 부하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 신고했다. 무효. 이 부분 먼저. 나 입양 요건 보여줘 시험에. 입양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이것도 무효. 그러니까 결국은 남남이야. 전속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해되신가요? 상해와 폭행은 피해자의 명의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상해. 근데 공부할 때 좀 비슷비슷한 게 폭행 그다음 뭐게? 협박이야. 여기는 지금 폭행이랑 상해만 나왔는가요? 응. 네 가지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특수 오랜만에 두 문자 한번 해봅시다. 손주, 공포청, 강상궁. 손, 주, 공, 포, 채, 험, 강, 상. 됐어. 다 있습니다. 강도 약장사 공포체험 상하관절 했나요? 상습범 두 문자? 안 했어요? 처음 들어봐. 뭘 처음 들어봐. 좀 이따 나오면 한번 해. 얘는 나오면 상습범 문제가 있어. 일단 특수해요. 손주, 공포체험, 숨쉬고 강상구. 나 미수처벌. 폭행이 미수를 처벌해요? 협박은 오늘도 했네요. 해악을 고지했더랬는데 도달하지 않았다. 도달했는데 도달을 지각하지 못했다. 의미는 이식하지 못한 미수고 의미는 이식한 민기수다. 위헌범이면 무조건 미수처벌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위헌범이지만 미수처벌해. 반의사 불벌죄. 상해는 아닙니다. 오케이? 옛날에 모 피자집 회장이 아직 퇴근 안 했는데 관리인 아저씨께서 셔틀을 내려버렸어. 그리고 이분은 뭡니까? 이 싸가지 없이 회장이 관리인 아저씨를 때렸다니까. 그리고 폭행죄로 뭡니까? 수사받는데 이 관리인 아저씨가 뭐라고 처벌하지 말라고 처벌에 불이망을 표시했어. 그런데 뭐 하겠다? 수사를 계속 하겠다 그랬어. 왜? 이게 상해 사건인가 한번 들여다보겠다 했어. 수사기관 뉴스에서. 상해 뭐가 아니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니까 피해자 의사랑 상관이 없다고. 좀 정리하십니다. 이 세 개가 좀 헷갈려요. 공부할 때. 어? 문제가 뭐요? 상해와 폭행죄는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해는 반의사 불벌죄 아니야.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